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됩니다.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란 긍정적 측면과 함께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확보된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충북 지역 적용 범위와 우려점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6월 1일 내일부터입니다. 전월세 네네. 신고제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마지막 단계인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매매 계약만이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그 매매 내용을 신고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은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이 될 테고요.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 초과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 군 지역도 포함이 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이제 광역시나 이제 세종시 포함되고 우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 지역만 되고요. 군 지역은 제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고를 이제 해야 될 사람은 이제 계약의 당사자인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될 텐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 되고 하지만 뭐 한쪽 일방이 계약서에 이제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년까지 지금 유예가 돼 있습니다. 예, 계도 기간이 적용이 되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 충북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도의 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주시, 충주시, 이제 제천시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지역에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예.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를 이제 반드시 각각 따로따로 그 정해놓은 선을 넘으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의뢰를 예. 하시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편할 듯 싶습니다. 네. 자, 전월세 신고제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좀 네네.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월세 20만 원인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 충북에서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단기 계약, 한 20일 정도의 네네. 단기 계약일 경우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이제 금액이 6천만 원이고 30만 원 이제 그 숫자는 아셨을 텐데요. 예. 그 6천만 원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 월세일 경우에는 이제 월세는 3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도 이제 6천만 원이지만 초과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월세 신고의 대상은 아니게 되고요. 예. 6,500만 원에 20만 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월세 신고 기한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정도의 임대차 계약은 예. 전월세 신고 기한 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만약에 20일씩 단기로 여러 번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럴 경우에는 총 일수가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6천만 네네. 원 초과하는 부분부터 신고 대상이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를 할 경우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있다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행안부 간에 이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사항일 텐데요. 예. 우리가 잘 모르실 때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날짜를 확인받는 거고요. 우리가 임차인의 어떤 권리, 보증금을 보호하는 그 권리를 가지려면은 대항력이라는 것도 갖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전입신고를 또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나는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쉽게 생각하시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준금액 이하라 할지라도 전월세 신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는 또 오히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신고를 하셨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이전에 계약을 했고 네네. 갱신 기간이 그러니까 6월 이후로 다가왔다. 이런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신규 계약이든지 갱신 계약이든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종전에 이제 있었던 임대료 그리고 이제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갱신 계약에 있어서 이제 보증금과 월세가 기존과 동일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금액 변동이 없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는다. 네네.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부세와 또 양도세 강화에 이어서 전월세 신고제까지 임대차 3법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충북에서 집값 변동이 많은 곳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게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아무래도 우리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강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만이 이제 조정 지역이고 그리고 예. 다른 지역은 또 비규제 지역이고요. 또 전월세 신고제가 해당되는 지역도 이제 시 지역에 한정되다 보니까 이런 전월세 신고제만 따져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결정은 돼야 되겠지만 수도권 내륙선이 있잖아요. 그 호재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좀 줬고 앞으로도 또 이게 가시화가 되고 확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부동산 시장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새로운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전월세 신고제는 우리가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을 나눴을 때 이제 전세 시장에 바로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 아무래도 시행이 되면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세부담이 좀 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뭐 신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예. 신고제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임차인을 얼마에 드리고 얼마에 내가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라는 게 좀 투명해집니다. 예. 물론 정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을 과세 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이 좀 상승하는, 물론 전월세 상한제가 또 어떻게 보면 대비책으로 있긴 하지만 그 선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고 또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또 전월세 상한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네네. 부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전월세 신고를 하실 때는 뭐 기억하시기 편하신 거는 이제 계약서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론 인터넷으로 하실 때도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되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뭐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거래 금액 그리고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체결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거고요. 갱신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 임대료 그리고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행사 여부가 될 텐데요. 가장 편하신 거는 계약서를 가지시고 예. 이제 가까운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을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시고 계약서를 뭐 PDF나 뭐 JPEG 파일, 그림 파일로 예.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 박유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